보시면 좋겠어요. 재외국민 지원 현황을 좀 보시면 제가 아까 지필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할 때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21년, 22년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해 놓은 게 이제 증가한 겁니다. 숫자가 되게 많이 증가했죠. 네, 특히 고대 많이 증가했습니다. 고대도 많이 증가했고 서강대, 근데 성대가 떨어졌죠. 성대가 떨어진 이유는 한양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양대가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한양대가 필기시험 봤잖아요. 작년이 아니죠. 이제는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는 필기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 필기시험 때문에 꺼려 하던 친구들이 서류로 돌아서니까 성대, 서강대 두 개 그냥 원서 쓴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과 쪽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과 성대를 가는 게 나을까요? 한양대를 가는 게 나을까요? 그 이제 선택하셔야 되죠. 성대는 이과 쪽입니다. 성대는 이과가 수원에 있고 한양대는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울에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선호도의 차이로 좀 나타난 거고 중앙대 있고요. 국민대는 서류로 돌아섰잖아요. 작년에 서류로 돌아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떨어진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대 수준이면 필기시험으로 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학교니까 굳이 서류 쓰는 친구들이 국민대를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경쟁률을 보시면 최저가 6.8, 2, 1, 3, 4 이런데 8대1 또는 9대1 심지어 11대1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적은 게 6.8, 2대1. 국민대 6대1 이거는 좀 고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렇습니다. 그래도 국민대가 뭐 6대1을 넘었죠. 자, 그런데 필기시험 본 학교들입니다. 필기시험 본 학교들의 경쟁률을 보시면 제일 작은 게 2.49대 1부터 시작해서 건대 8.6대 1까지 제일 높은 게 8대 1이에요. 근데 아까 이 건대가 왜 높은가 말씀드렸죠. 건대는 다른 학교들이 다 시험 안 볼 때 혼자 그날 건대가 혼자 시험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몰린 거예요. 그날 경희대하고 홍대하고 같은 날 붙어서 시험 봤거든요. 그러니까 경희대랑 홍대 합치면 건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대1, 5대1 정도, 3대1, 5대1 요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사실 3대1에서 5대1 사이면 아이들이 중복 합격하잖아요. 중복 합격하니까 이 친구가 일로 빠지고 이 친구는 절로 빠지고 그러면 사실 웬만하면 붙습니다. 네, 3대1 정도면 웬만하면 붙습니다. 뭐 시험 봤는데 정말 5대1에서 맨 끄트머리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네, 그럼 좀 그냥 3대1 정도에서 5대1 사이라고 하면 필기시험은 네, 제가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붙어요. 근데 보시면 지필 플러스 면접 보는 학교 이제 필기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는 학교들이 대부분 3대1인데 동국대랑 아주대는 이제 좋은 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선호했고 또 혼자 시험 본 경우도 있고요. 면접은 지금 보시면 대부분 다 2대1이에요. 2대1. 2대1, 3대1, 뭐 광운대가 좀 4대1, 가천대 3대1. 뭐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학교는 원서 쓰면 붙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가서 면접 보는데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고 예,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하면 당연히 붙을 겁니다. 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야, 우리 애 떨어졌어.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 면접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을 잘 보지 못한 게 아닐까. 제가 면접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는 서류도 쓰고 그리고 필기시험도 했고 그런 친구입니다. 여기는 이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홍대하고 경희대하고 같은 날 붙어 있었는데 이 친구는 건대 시험을 봤기 때문에 경희대를 버렸어요. 경희대를 버리고 홍대 시험을 봤는데 홍대 최초업 나왔습니다. 홍대 최초업 나왔는데 이 친구의 경우는 그냥 서류 준비를 하다가 막판에 뭐 이 친구가 있던 지역에 막 코로나가 막 번창하고 막 이러면서 네,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필기시험으로 이제 돌린 케이스예요. 그것도 시험 보기 한 석 달 전에.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수학 공부는 꾸준히 했었던
영향이 있어서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또 홍대가 영어 시험이 이렇게 매우 어려운 편은 아니어서 네, 홍대를 지원했고, 건대도 시험을 봤는데 추합은 안 됐어요. 근데 추합이 됐어요. 그것도 1차로 추합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처럼 그냥 꾸준히 수학 공부하고, 그리고 네, 그냥 이렇게 좀 준비를 잘하고 그다음 돌아와서도 한국에서 학원, 네, 특례 학원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돼요. 됩니다. 네. 그냥 학생 본인이 공부를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하면 돼요. 네. 특례가 왜 특례겠어요? 다 이 정도 쉬우니까 특례라고 얘기하는 거죠. 면접에 대한 얘기인데요. 면접 보는 경우, 요거 중요한 질문인데, 면접 학교에 당락, 붙고 떨어지는 거에 고등학교 성적이 고려되는가? 전혀 안 됩니다. 면접 보는 학교는 고등학교 성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산대는 오히려 영어 성적이 가산점이 있잖아요. 토플 가산점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점수를 차지해요. 부산대는 그 토플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학교 고등학교 성적 별로 고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필기시험 보는 학교들은 그냥 필기시험이 끝이에요. 필기시험이 끝입니다. 아, 필기시험을 보질 않습니다. 끝이라는 얘기가. 필기시험 보지도 않고요. 그냥 면접 보는 그 점수로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 또 질문하셨는데 성적을 보고 면접 진행하나요? 성적 안 봅니다. 못 봅니다. 그러니까 면접위원이라고 되어 있으신 분들이 이 아이의 기록에 대해서 못 봐요. 실제로 면접장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수험표 달고 들어가거든요. 수험표를 달고 들어가서 수험표대로 진행하는 학교도 있지만 또 어떤 학교들은 면접장에서 가번호를 줘요. 임시번호를. 그러니까 수험번호가 1번인데 가번호, 임시번호는 뭐 10번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면접하시는 분은 얘가 접수한 그의 1번 계획인지 아닌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뭐 공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면접 보는 학교는 아무 성적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어머님이. 성적도 좋고 그런데 말은 잘 못한다. 이런 친구하고 성적은 별로 안 좋은데 말 잘한다. 누구를 선발하게 되나요? 아주 극단적인 비교인데요, 어머니. 똑똑한 아이 뽑겠죠. 똑똑한 아이. 네. 성적이 좋은데 말 잘 못한다고 해서 너 말 못하네. 그리고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성적이 안 좋은데 말 잘하는 아이 별로 없습니다. 성적 좋은데 말 잘하는 아이 없어요. 어머님들이 말하시는 말 잘하는 아이는 정말 말만 잘하는 아이지 그 말 안에 컨텐츠 전혀 없어요.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이 친구가 표현을 서투르게 할 뿐이지 컨텐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똑똑하고 생각이 있고 컨텐츠가 준비된 친구라면 당연히 면접에서 붙게 됩니다. 자,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면접 준비. 우선 필기 보는 학교들 말고 이제 서류 보는 학교들 면접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작년, 재작년 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런 질문 했습니다. 이런 질문. 온라인 강의가 지닌 장단점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녹화라고 돼 있죠. 1분 이내 녹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단색 촬영에 실내 촬영, 해상도까지 정해졌습니다. 요건 그냥 노트북이나 한국의 수시 같은 경우는 애들이 핸드폰으로 찍어요.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동영상 올리거든요. 뭐 또 어떤 학교들은 동영상 찍는 프로그램을 핸드폰에 세팅해라. 다운로드 해갖고 세팅해라. 그렇게 해갖고 찍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녹화하는데 지금 어머님들이 저 보시는 것처럼 눈동자 본단 말이에요. 근데 눈동자가 막 이렇게 고개가 틀어진다든지 뭐 딴 데를 본다든지 이러면 컨닝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자세를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왜 1분 이내라고 하느냐? 1분 정도 말할 수 있는 분량을 외우라는 뜻이에요.
그걸 외워서 자기가 사전에 준비 좀 해서 외워서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를 해라 이건데 사실 이것도 못 외워가지고 옆에다 뭐 글 써서 붙이고 왜냐면 카메라 뒤에 있으면 안 보이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컨닝하는 친구들도 꽤 있는데 이 눈동자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보면서 판단을 많이 합니다. 아, 이 친구가 나쁜 짓을 하는구나. 네. 이거는 어디에다 보냐면 온라인 시험 볼 때도 다 그래요. 대학들이 이제 온라인 시험을 보거나 또는 뭐 요즘 DT 같은 시험 같은 거 보거나 그럴 때 눈동자가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고개를 이렇게 숙여져서 눈이 안 보인다. 이러면 무조건 컨닝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죠. 이게 이제 재외국민 전형 건데 네, 이게 작년 겁니다. 따뜻한 거죠. 따끈따끈한 거. 다문화 사회, 다문화 사회 특징, 본인 역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한 6, 7년 전에 연대 시험 문제였어요. 실제로 봤던 면접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옛날에 나왔던 문제를 또 얘들이 리바이벌하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지원 동기 선발해야 되는 이유 고려대학교는 자기소개서 없애더니 여기서 자소서를 얘기하네? 네. 분위기가 지금 이런 분위기죠. 이런 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보시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는 서류평가하는 대학들이니까 이제 필기시험 보는 학교는 좀 관련이 없어요. 필기시험 보는 학교 중에서 면접 되게 어려운 학교가 성신여대인데 네. 성신여대 겁니다. 성신여대 거였고요. 문항을 좀 보시면 이거는 인문계입니다. 인문계. 여기 인문계 여기 계열별로 문항 출제했다고 돼 있잖아요. 인문계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 문화의 유행. 이 왜 그런가? 해외 살면서 체험했던 것 통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면 사실 어, 친구들하고 잘 사귀었어야죠. 현지 사귀는 친구들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코로나19 대응 방안. 어떤 문화적이고 제도적인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거는 현지에서 살면서 현지 문화를 경험해보지 않은 친구라면 대답하기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거 사전 준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전 준비 잘 못하죠? 흔히 뭐 면접 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기출문제랍시고 풀어내는 문제 보면 전혀 출제되지 않을 문제들 가지고 아이들 겁주고 너는 이것도 모르지? 뭐 이런 식으로 겁을 줘서 막 쓸데없는 것들 외우게 하는데 이제 이게 코로나 터지기 전과 코로나 터지기 후가 면접이 완전히 달라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사실 그런 문제들도 내는 학교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돌아서면서 아까 그 연대나 고대처럼 이렇게 되게 심플한 문제들, 성대처럼 그런 문제들로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공부할 수 없는 문제들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사회문학입니다. 사회계열, 사회계열. 네. 갈등 해결 방안. 이거는 공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역할조사에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인권 침해 받는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 인권 문제는 어떻게 변할까? 이거 학교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예요. 사회 수업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어, 미리 준비해야지 따로 준비할 수는 없어요. 그죠? 네. 즉 이런 정도의 문제라고 하는 건 전부 그냥 학교 공부 열심히 해라. 학교 국영수만 하는 게 아니고 필기시험에 영수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수업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주면 좋겠다. 더군다나 IB 학교나 이런 데는 실제로 이런 문제로 리포트를 쓰기도 해요. 이런 걸로도. 근데 한국 학교들 경우도 우리 사회 선생님들이나 또는 국어 선생님들이 이런 거 하시는데 애들이 집중을 안 하죠. 안타깝죠. 공학자연계입니다. 네. 기술의 발달은 때때로 특정 분야에서 중요한 기술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어, 중요성이 감소한 기술에 대한 지식 역시 배워야 되는가? 이것도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찬반 양론이 있는 건데 뭐 어머님들은 그 뭐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이렇게 실제로 인터넷에서 지금의 이제 이런 기록 어떤 정보들 이런 걸 하는 코딩 기술들이 옛날 거하고 지금 거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옛날 것들은 그 풀지 못하는 그런 현대 문제들 이런 것들 또는 현대 문제를
과거의 어떤 기술을 이용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애들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밑에 있는 이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 이거는 곳곳에서 나옵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로 곳곳에서 면접 문제 나옵니다. 이런 식의 문제는 아주 상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술 쪽에는 이제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얘기인 거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면접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학교가 면접을 출제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평가한 거예요. 자기들이 평가했는데 지원자의 가치관이나 시사, 상식, 기초 지식에 근거한 보편 타당한 문항으로 제출했다. 자기들이 평가해요. 그러니까 굳이 사교육에 도움 없이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아이를 뽑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인터 쪽 어머님 몇 분들이 좀 질문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SAT가 없어지는 추세인데 한국대학은 꼭 필요한가? 네, 현재는 뭐 계속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한국학교 어머님들이나 또는 SAT 시험 준비했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온다라고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 시험을 받으시면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반드시 고득점을 가져라. 이거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P가 제출 못한다는데 꼭 필요한가? 제출 못한다는 건 언제 거냐면 12학년 때 시험 봤던 거는 제출하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근데 제출 못한다는 게 모든 학교에 다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특정 학교에는 지금 제출 못하고요. 필기시험이나 면접 보는 학교는 아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본 AP, 이거는 제출할 수 있죠. 작년에 본 AP는 성적이 나왔을 거니까 그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북경한국학교 한국대학 입시 결과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제가 가르친 아이가 아니고선 제가 전체 입시 결과를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입시 전략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상담과 강점, 약점 이런 거를 찾아서 전략을 세워야지 어느 학교 다니기 때문에 넌 이게 가능해 또는 너는 IB 하니까 이게 돼 이런 무식한 그런 전략은 없습니다. 네. 국제학교하고 한국학교 어느 곳이 한국대학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는가요? 이 질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대학이 어느 대학을 쓰느냐에 따라 다르고 아이의 성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고 뭐 이런 거지 두 학교를 놓고 단순 비교해서 인터가 더 좋아 한국 학교가 더 좋아 그런 거 아니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고요. 다만 몇몇 대학들은 한국 학교를 선호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하게 잘 알려지는 게 가천대학이죠. 가천대학 같은 경우는 한국 대학 좋아합니다. 한국 대학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국 학교를 이렇게 선발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국제학교라고 해도 그냥 이름 없는 또는 선배가 진학한 경험이 없는 그런 학교라고 하면 약간 갸우뚱하죠. 근데 이제 한국 학교에 대한 인식은 왜 좋은가라고 하면 꾸준히 지원자들이 몰려왔고 꾸준히 합격생이 나왔고 그 합격생들이 대학에서 잘 적응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A라는 친구가 원서 썼는데 이 친구가 어떤 한국 학교의 성적이 이 정도다. 그러면 과거 기록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 친구가 이 정도 선이 되는구나. 이 친구가 지금 대학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친구는 믿을만 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전 기록이 전혀 없는 어떤 국제학교에서 뭐 AP나 IB나 이런 것만 갖고 쭉 들어왔어요. 그럼 물론 뭐 IB는 또 AP는 뭐 객관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학교 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갸우뚱할 수 있죠. 네. 인터의 내신만으로 상위권 대학 진학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은 인터의 내신이라고 하는 게 미국 커리큘럼을 쓰고 있다든지 IB라든지 AP라든지 뭔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고서성한 공대, 이건 서류학교죠. 서류학교에서 공대 진학하려면 주요 내신 과목은 뭐냐? 일단 요거. 주요 내신 과목은 수학과 물리입니다. 공대니까요. 공대니까 당연히 수학과 물리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 계열별로 화학 쪽으로 가느냐, 또는 뭐 생물로 가느냐,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어머님들이, 그럼 물리 안 듣고 화학하고 생물만 들으면 공대 가기 힘든가요? 연대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연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한양대도 조금 갸우뚱합니다. 네, 물리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고대나 서성 같은 경우는 뭐 괜찮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붙은 다음이 더 문제죠. 붙어서 대학 다닐 때 물리 한 친구들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히 이제 공대 쪽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 서울대 진학하려면 고등학교 때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무엇이다라고 서울대가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방송에서 미리 올려놨는데 그게 서울대 얘기만은 아닙니다. 다른 학교도 지금 언급된 이 학교들조차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 꼭 그걸 반영해서 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공대라고 한다면 저는 수학 물리를 꼭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물론 뭐 물리 1, 2 이렇게 나눠서 물리 2까지 하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물리 1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신 등급은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나요? 사실 뭐 연고 가려면 거의 꼭대기 성적이어야 되죠. 네. 뭐 제가 아는 친구도 그냥 꼭대기 성적이었어요. 꼭대기 성적이었고 연대 공대 진학했죠. 네. 그리고 호성한 같은 경우가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 연대 붙었는데 성대 떨어졌거든요. 어떤 친구 또 다른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는 고대는 붙었는데 한양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연고대를 간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학해야 됩니다. 부가 스펙이라고 했을 때 스펙이 일단 토플은 큰 의미 없고요. 네, 토플은 큰 의미 없고 SAT는 있으면 좋습니다. 1400은 넘어야겠죠? 네, 1400 정도는 넘는 성적이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는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거 추가 합격한 친구. 이건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설명드렸었는데 이 어머님하고 통화한 거거든요. 문자 나는 건데 6개 썼는데 6개 다 떨어졌어요. 네. 6개 다 떨어졌는데 추합대 된 거예요. 추합대. 그래서 제가 고생 정말 많이 하셨다 그랬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울고 계신 거예요. 이 친구도 이제 정말 6개 줬는데 하나만 붙었네. 한양대 붙어서 성대도 떨어져가지고 충격이 대단했습니다. 충격이 대단했는데 추합대 이렇게 됐고요. 이 친구는 AP 하는 친구였는데 AP가 피해를 많이 봤죠. 올해 IB 때문에. 그래도 이 친구는 이제 수시 언더우드로 합격했어요. 이 친구는 원래 여기를 좀 가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어가지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내신입니다. 내신. 이게 뭐 인터든 한국 학교든 그냥 내신입니다. 내신 안 좋은 상태에서 딴 거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나쁜 애가 뭔가 뭐 SAT나 뭔가 다른 걸로 커버를 칠 수가 없어요. 다만 유일하게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향상되는 성적. 이 친구가 정신 차렸구나. 이 친구가 정신 좀 차렸구나. 고1 때는 완전 바닥을 기고 있더니 애가 점점 성적이 올라와서 쫙 올라가는구나. 오, 네.
만약에 한국에 살면 이게 불가능해요.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 다니면서는 바닥에서 뭐 꼭대기 올라 이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우리가 해외에 살고 있고 해외 한국 학교다 보니까 네, 이런 게 좀 가능하죠. 인터의 경우는 사실 그게 좀 힘들죠. 네. 아무튼 학교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 특히 이제 한국 학교 어머님들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생부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네. 학생부에 무언가 활동을 했다 그러면 학생부 꼭 기록이 남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참 좋겠고요. 자소서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게 자소서가 폐지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한국의 수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수시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만 자소서가 폐지되는 거고요. 나머지 뭐 특기자 전형이라든가 다른 전형은 그 폐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폐지하겠노라고 재외국민에서 폐지하겠노라고 얘기한 학교는 고려대학교하고 성균관대밖에 없잖아요. 물론 뭐 봄에 전형이 나왔는데 우리도 폐지합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재외국민 전형은 지금까지 자소서를 썼던 학교들은 아마 계속 갈 거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한 학교들이 더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소서에 자기를 어필할 수 있어야지 더 좋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건 서울대학교가 이제 평가하는 방법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부 다 학업적인 면이죠, 그죠? 학업적인 면. 그 다음에 활동, 학교 활동.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가 평가하는 방법이지만 이 다른 학교들도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냐? 이거는 제가 다른 학교, 그러니까 저학년들한테 얘기했던 거고 당장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이제 좀 해당되진 않지만 서류 평가를 하고 싶다 또는 조금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영어 공부해야 되고요. 제발 좀 책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발. 네, 저희 우리 분리베디오는 카카오톡, 그 다음에 위챗 여기 나와 있는 이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개인 상담이나 또는 학부모님들 같이 모여서 간담회 하시는 것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간담회를 여는 거는 항상 무료로 저희가 간담회 개최를 해드리고요. 개인 상담은 상담 내용에 따라서 약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